누구라도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일조차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일 뿐인데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만약 자기 주장이 그르다면 마음에 기반을 둔 우리의 자의식은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면 자기 자신, 자기 자의식이 죽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고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이 자의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자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내면에 더 깊고 진정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식, 자기에 대한 그런 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한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 그럴 때 의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방어 심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이 방어 기제에는 회피도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하하 호호하는 연기도 있어요. 이 방어 기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허구의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거짓된 실체가 아닌가요?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봄으로써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재빨리 용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다 보면 물론 그 순간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하지만 그 순간을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면 그 마음의 그 업이라고 하죠. 업장이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그걸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이 무지의 어둠이라는 건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것은 재빨리 용해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좀먹는 모든 파워게임과 알력은 거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란 힘을 가장한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란 힘을 가장한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으며 우리는 그 힘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봄으로써. 마음과 동화된 채 자신의 진정한 힘, 존재의 깊이 뿌리내린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늘상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마음 너머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으며 단지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한쪽 끝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다른 쪽 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위기감이 있는 저울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질 때야 비로소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곤 합니다.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의 한켠에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 명예, 권력,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멍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닥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나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동안을 제외하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외부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물질과 직업, 사회적 지위, 인정, 지식과 교육, 외모, 특별한 능력, 인간관계, 개인의 경력과 가족의 내력, 믿음, 체계 등을 추구하고 정치,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집단에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 오히려 안심이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마 아직은 잊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음이 임박해 올 무렵이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죽는다는 게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말 테니까요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우리이면 벗겨낼 것이 없죠. 그러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닌 건 뭔가요? 에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 그게 우리가 아닌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너머로 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을 벗겨낼 게 없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죽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에고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